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이제 시장 이야기, 특히나 종목 이야기에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갈 텐데요. 하단의 번호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저희가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갑작스럽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잠깐 점검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볼 텐데 코스피가 2161포인트대까지 빠졌습니다. 코스피도 2160선 지금 무너지기 직전까지 내려왔는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보시면 2180포인트부터 2160포인트대까지 지금 쭉 빠져내려오고 있고요. 한 10분 전, 20분 전부터 지금 지수가 급격하게 밀려 내려온 투심이 악화되는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면 일단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지금 쌓이고 있는 모습인데 외국인이 1,394억 원대까지 한 30분 만에 300억 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207억 원 매도합니다. 금융 투자만 여전히 사주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은 매수 물량 더 늘렸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코스닥은 1.38% 하락입니다. 급락입니다. 갑작스럽게 740포인트가 무너졌고요. 시장에서 지금 10포인트가 넘게 빠져내려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그래프로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잘 가던 그래프가 지금 조금씩 빠져내려오다가 한 10분 전부터 부러지는 모습이 지금 확인이 됩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투매까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양매도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개인만 삽니다. 기관 206억 원, 외국인 654억 원 매도합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환율은 크게 움직임이 없습니다. 20전 정도 올라가면서 달러 강세로 전환은 됐는데 큰 폭의 상승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함께 이어갑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영업배 권홍섭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흐름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조금 전부터 지금 갑작스럽게 특히나 코스닥 시장 쪽으로 투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물량들 쏟아져 나오는데 시장 상황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외국인 매도세에 2170선을 위협하면서 하락 출발하였습니다. 근데 오후가 들어가면서 등락을 거듭하다 외국인의 추가 매도세에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그 오후 영업일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6천억 원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그리고 어제 발표된 미국의 상품 수지 적자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부진한 신규 금융과 그리고 암울한 경제 지표들이 맞물려서 매도세를 더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게다가 그 시장이 고대했던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추가 진전 소식이 없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싶어하는 이러한 양상들이 아마 중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밀어붙이고 있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경제 전문 매체인 CNBC가 보도를 했는데요. 따라서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소식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추가 하락 여지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특징 섹터로는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화장품과 그리고 면세점 등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날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인대에서 강력한 부양책과 그리고 산업진흥을 예고하였는데 이에 따라 중국 소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지금 화장품 쪽 그리고 면세점 쪽은 계속해서 최근 반등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체크 포인트로는 이제 따이공 우려가 해소되고 있고 매출도 회복 중이고 그리고 이제 면세점에 대한 입점 수수료 그리고 임대료 같은 판관비들이 상승을 했으나 견조한 매출 상승으로 어떻게 보면 상쇄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면세점과 화장품은 성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2월에는 이제 평창 올림픽 때문에 따이공들이 비행기 표를 못 샀기 때문에 3월까지는 이제 매출 성장률까지 안정화가 나온다면 올해부터는 이제 비행기 표가 어느 정도 싸게 풀리고 그리고 크루즈 관광이라든지 그 중국 단체 관광객들에 대한 해제가 풀리게 된다면 지금 현재 기조 효과를 바탕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약바이오가 이제 뭐 조금 이제 혼조세가 나타나고 장이 좀 1시간 더 마무리가 되면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일단 3월 말에 예정된 그 미국의 항암 확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지금 현재는 하락세이긴 하지만 순환매 장이 계속적으로 돌기 때문에 미국 항암 확대 일정을 살펴보면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FDA 임상 결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임상 3상을 결과를 앞에 둔 바이로메드라든지 이런 그 시총 상위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별적 투자를 하는 것이 지금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는 기술적 분석상 이제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이 3월 27일까지 예정된 만큼 그 기간 동안 행복 또는 추가 하락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매수를 하기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또는 이제 과대 납폭된 종목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투자 전략이 지금은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만한 종목 있습니까?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종목은 신세계입니다. 네.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4분기 매출을 한 1조 5,300억 정도 전년비 한 40% 증가한 준수한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일단은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까사미아의 실적 부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핵심 사업인 백화점과 면세점의 실적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은 이제 명품 매출 성장률 한 18.7%고 그 이상으로도 두 자릿수 성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그 바탕으로는 현재 소비시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대비해서 견조한 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장성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 분석상 계속적으로 가격도 지금 라인 한 25만 원, 24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점 대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내려온 상황 이기 때문에 약간 좀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면세점 관련된 종목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중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크루즈 관광이라든지 전세기 허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방이 되면서 3, 4, 5월은 아무래도 중국 요코들이나 딸공들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목표가 35만 원, 손절가 26만 2천 원 제시해드리는데 오늘같이 면세점이 약간 좀 올라온 장이라도 일단은 오늘 종가 내지 그리고 내 시초가에 공략해볼 만한 가격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세계 종목에 대해서 오늘 종가나 내일 시초가 공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멸치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시장 상황은 좋지 못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또 엄선된 종목들을 두 분께서 함께해 주실 텐데요. 함께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마태투자그룹의 주마태 대표, 스톡프렌즈의 이재규 수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마태 대표의 종목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 오토메이션을 가져왔는데요. 아리스 오토메이션은 스마트 팩토리 핵심 기술력인 로봇 모션의 컨트롤러부터 드라이브, 센서 기술까지 확보해 국내외 주요 관련 고객사에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자동화나 특수 목적용으로 로봇이 필요했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 등을 키워드로 한 인간 친화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사는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으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스마트 팩토리의 핵심 장치인 로봇 모션 제어 솔루션과 에너지 제어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커넥티드, 스마트, 릴라이어블이라는 핵심 개념을 기반으로 주력 제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리스 오토메이션의 RS는 릴라이어블과 스마트의 약자라고 합니다. 본사는 자동차를 만들 때 필요한 기계손과 같은 것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본사에서 만드는 제품은 로봇과 ESS 두 종류인데 각각 50%씩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봇 제어 산업 분야의 네트워크 컨트롤러,
독립형 제어기 및 네트워크 PLC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로봇 모션 로직을 프로그램화하여 정밀한 모션 제어를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다수의 로봇을 한 대의 제어기로 제어 가능한 고성능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로봇 컨트롤러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제조 라인 내에서 물류를 위해서는 대형 다관절 로봇이 사용되는데 공정관 물류 이송을 위한 대형 다관절 로봇의 정밀 제어를 위해서 컨트롤러로 동사가 스마트 팩토리에 공급하는 제품입니다. 로봇의 수요는 매년 20%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사의 스마트 팩토리에 공급하는 제품의 매출도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오늘 나온 공시에 의하면 KT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스마트 팩토리 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가는 15,700원, 손절가는 11,9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가 되겠는데요. 뉴파워 플라즈마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공정인 방막 공정과 식각 공정 장비에서 사용되는 RPG, 리모트 플라즈마 제너레이터와 플라즈마 발생 전원 공급 모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RPG라고 하는 리모트 플라즈마 제너레이터는 반도체 및 LCD 제조 공정에서 증착 공정 후 챔버 내부에 쌓이는 실리콘을 화학적으로 세정하기 위한 불소 레디칼을 공급하는 원격 고밀도 플라즈마를 발생시키는 제품으로 클리닝 시스템이 매출의 70%를 상회하는 수준을 차지하면서 국내 플라즈마 세정 분야에서 독보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은 장비를 납품하면 일시적으로 실적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나 동사는 소모성 부품 생산 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실적이 발생하는 업체입니다. 또한 유지보수 및 교체를 필요로 하기에 이 분야에서도 실적이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수리 분야 매출은 2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동사가 지분 보유 중인 도우 인시스의 경우 삼성벤처 투자로부터 80억 원 지분 투자를 받았고 폴더블폰 강화 유리를 7년간 독점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우 인시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뉴파워 플라즈마의 보유 지분 가치에 대한 평가도 다시 이루어질 것인데 현재 도우 인시스 지분 9.1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는 투명 PI 필름 대신에 강화유리, UTG가 적용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국내 강화유리 생산업체 도우 인시스는 100마이크로미터, 약 0.01cm죠. 폴더블폰 전문 강화유리를 개발했고 내년까지 제품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작년 중국 대형 LCD 라인 신규 투자 감소 등으로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했지만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한 810억 원, 영업이익은 28% 늘어난 15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1차 상승이 크게 나왔거든요. 24,250원까지 상승이 나왔고 눌림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양시장이 거의 폭락 수준으로 빠지는 가운데서도 지금 1%의 견조한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21선의 그 지지를 받는 이런 상황 하에서 2차 상승을 준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여 동사의 목표가는 25,400원, 손절가는 16,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을 가져왔는데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국내 제약업계에서 계량신약 분야 최강자로 독보적인 위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계량신약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의 제형이나 용법, 용량 등을 받고 복용 편의성과 효과 등을 높인 약입니다. 하루 두세 번 먹는 알약을 연구개발을 통해 하루 한 번만 먹어도 되도록 하거나 2가지 이상 성분을 가진 복합체가 대표적인 계량신약입니다. 제약사 영업사원이었던 강 대표는 1987년 당시 부도가 난 라키 제약을 인수해 유나이티드 제약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 테바가 유나이티드 제약을 인수하라고 했을 때 인수를 거부하면서 계량신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이 바로 전화위복의 전환점을 맞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동사는 준비를 거쳐서 2010년도부터 계량 신약을 출시했는데 이때 출시한 계량 신약이 클란자 CR이라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는 계량 신약 개념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서 강 대표는 부처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계량 신약 강점을 소개했고 법제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후 동사는 현재까지 계량 신약 7개를 내놨으며 이 분야가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기준으로 33%에 이르게 됩니다. 블록버스터급 계량 신약 나왔는데요.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을 의미하죠. 항혈전제 실로스탄 CR과 위장관 운동기능 개선제 가스티인 CR이 대표적입니다. 실로스탄은 오리지널 약보다 두통 부작용이 적고 태블릿 제형으로 환자들이 먹기 쉬워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난해 실로스탄은 매출 350억 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오리지널 약보다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강 대표는 물질 신약보다는 개발 비용이 낮지만 계량 신약도 상당한 기술력과 개발 기간을 요구한다면서 이미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올해도 3개 계량 신약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진출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 아보메드에 항암제 2개 품목을 향후 5년간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최근에는 자체 계량 신약 클란자 CR로 러시아 시장에도 출시했습니다. 강 대표는 전체 매출에서 계량 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을 2021년도까지 50%로 끌어올릴 생각이라며 현재 20위권에서 국내 10대 제약사로 되어갈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는 24,500원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되겠는데요. 동사는 고효율 2차 전지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 2차 전지 시장 규모는 현재 수백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빅3인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이 3사의 누적 수주액만도 175조 원으로 알려지고 있어 140조의 수출을 달성한 반도체에 이어 차세대 먹거리 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NCA라고 하는데요. NCA 전용 라인을 구축했고 2020년도까지 16개 생산 라인을 추가적으로 구축합니다. 특히 동사가 개발한 제품은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 함량을 높이면서도 안전성을 유지시키는 기술입니다. NCM이라고 하는 니켈, 코발트, 망간이나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구성되는 2차 전지 양극재에서 니켈 함량을 높이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집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앞으로 NCM의 니켈 비중을 80%까지, NCA의 니켈 비중을 90%까지 높인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스모 그룹은 콩고에 배터리 핵심 원료인 코발트 광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제 코발트 가격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공급을 받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충주 사업장은 20만 평 이상의 부지로 부지 가격만도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소재인 양극 활물질 양산을 위한 설비 작업을 완료하고 시험 생산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제품 중 하나인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용 이형 필름도 최근 사물 인터넷 붐이 일어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면서 덩달아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MLCC는 전류가 회로 내에서 안정적으로 흐르게 하는 반도체 부품으로 이형 필름은 MLCC가 최종적으로 조립되기 전까지 보호해주는 일종의 소모성 제품입니다. 동사는 2017년 매출 3,146억 원, 영업이익 85억 원에서 작년 매출 5,340억 원, 영업이익 150억 원의 실적을 올리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증설 라인 가동을 시작하고 중국 공장 가동도 시작하면서 올해도 신기록 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목표가는 22,800원, 손절가는 16,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프론티어를 가져왔는데요. 영인 프론티어는 항체 제조 및 항체 신약 개발, 생명공학 관련 과학기기 판매를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입니다. 동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맞춤형 항체를 개발, 제조해 공급하고 있는데요. 차세대 바이오 산업의 핵심 트렌드인 항체 분야에서 2000년부터 개발에 착수했으며 그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휴먼 프로테온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주관하는 세계 최대의 생명공학 프로젝트인 프로테오믹스 인간 단백질 지도 프로젝트의 항체 공급 핵심 파트너가 됐습니다. 이 밖에도 세계적인 항체 기술을 기반으로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과 국내 병원, 학교 등의 항체를 공급하고 있어 바이오 산업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인프런트 측은 다양한 생명공학 장비를 국내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원 등의 관공서, 연구기관 및 병원 등에 공급하고 있다면서 특히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유전자 증폭기는 실시간으로 바이러스의 핵산을 검출하고 정량할 수 있으며 자동 핵산 추출 장비는 전 실험 과정을 자동화해 감염성이 높은 고위험군의 바이러스를 시료를 연구하는 데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동사는 유세포 분석기, 자체 개발한 엘리사 키트 등 바이러스 감염 및 진단에 응용 가능한 다양한 장비 및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플루 확산 시나 메르스 발생 때 관련 장비 및 제품들의 주문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고위험군의 바이러스 관련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AB 프론티어라는 독자적인 항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가운데 연간 20% 이상 성장하면서 작년에는 사상 최대 매출인 390억 원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시밀러나 바이오 신약 개발에는 항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신약 개발이 지속될수록 동사의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는 7,700원, 손절가는 5,5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인 프론티어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이재규 전문가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부터 가볼까요? 네, 오늘도 시장이 좀 갑자기 밀려가지고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좀 내재 가치가 좋은 종목들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준비한 종목은 SFA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IT 장비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회사인데 회사 자체를 놓고 보자면 뭐 자동화 전문 업체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장비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SFA라는 기업에 대해서 메리트를 좀 느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한국과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중국에서 2019년도에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비 투자가 증가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혜가 가능할 것이라고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SFA 같은 경우는 중국과 한국과 중국에서 설비 투자를 할 경우에 그중에서 15% 정도의 수주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상이 되고 있고 추정이 되고 있고 그걸로 가지고서도 매출이 약 1조 정도가 증가할 거라는 예상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에 관련되어 있는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장비주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한국과 중국에서 디스플레이에 관련되어 있는 설비 투자가 늘어났을 때 SFA 같은 경우도 늘어나는 수주 물량 중에서 15% 정도로 SFA가 받아낸다라고 추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매출액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A5 신공장에 들어가는 중소형 OLED 투자까지 받았을 경우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경우에 매출이 또 늘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형 OLED 투자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SFA 같은 경우는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추가 수주가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과 중국의 디스플레이 설비 투자가 전체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총 추가 수주 예상 금액은 1조를 훨씬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한 1조 5천억 정도의 수주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이 SFA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SFA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런 디스플레이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수년마다 한 번씩 진행이 되는 대규모 설비 투자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한국과 중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앞으로 지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성장 기조가 앞으로 2019년도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향후 한 3년 정도는 이어질 수 있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이 갑자기 밀려 내려왔는데도 좀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매수가는 43,000원 이하로 좀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만 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제가 내재 가치가 좀 뛰어난 종목을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운봉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재 가치가 뛰어난 종목들이 아닐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했다가 복구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 좋은 종목들을 많이 들고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캠텍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종목인데요. 아시다시피 포스코의 자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포스코에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에 대한 수직 계열화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포스코캠텍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2차 전지 수직 계열화의 핵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음극재와 양극재 중에서 음극재 쪽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가동률이 100%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신규로 가동이 되는 소성로라는 것이 또 한 번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익률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고요. 양극재에 대한 부분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 물량이 14,000톤 캐파라고 한다면 2019년도부터 계속해서 증설을 시작하면서 2만 톤 이상의 캐파를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양극재 시장에 대한 메리트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를 통한 매출액도 역시 1년에 1조를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음극재와 양극재를 통한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소재주로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회사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에서도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수직 계열화를 핵심적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이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는 2020년도 하반기, 내년 하반기까지 38,000톤 캐파를 만들고 매출을 1조를 달성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 기업의 성장성에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64,000원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7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7,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기업으로 들어갈 텐데 세 번째 기업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렇게 관심이 많이 가는 기업은 아닐 거예요. 풍산이라는 기업입니다. 여러 가지 업종을 가지고 있어요. 방위산업, 방산사업도 가지고 있고요. 구리에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큰 회사인데 이 회사에 대한 메리트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전 세계적으로 구리 가격에 대한 상승 예측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구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산업처에다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중국의 건설 경기라든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도 사용이 되고요. 신재생 에너지에도 이 구리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 구리에 대한 생산량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 대비해서 구리 사용량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 해에는 사실 유가나 달러에 관계없이 구리 가격이 올라갔었던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2019년도에 구리 사용량이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구리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풍산 같은 경우는 구리값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산산업부도 가지고 있는 사업부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쪽에서는 이미 2011년도, 12년도 수준까지 수익률이 계속해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부정적이라고 보기보다는 안정적인 매출이 이어진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 방산사업부가 아닌 다른 사업부인 구리에 관련되어 있는 이쪽 사업부에서 구리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충분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부동산 경기가 계속해서 호조를 보이고 있고 원래는 사용되지 않았었던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에도 이 구리가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풍산에서는 좋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풍산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31,0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31,000원 이하로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인데요. 어떻게 보면 방금 전까지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이 내재 가치가 좀 뛰어나고 좀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이 네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더 커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슈프리마라는 기업인데요.
생체 인식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지문 인식이라고 하죠.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공개한 휴대폰에서도 지문 인식 버튼이 화면 안에 내장이 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미국의 칩셋 회사죠. 그 퀄컴이랑 디스플레이 내장형 알고리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디스플레이 내장형 지문 센서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초음파 방식이고요. 하나는 광학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초음파식 센서를 이용해서 스마트폰 내에 언더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지문 인식 기능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안성과 성능이 더 뛰어나고 단가라고 하죠. 단가적인 면에서도 좀 더 고부가 쪽이기 때문에 슈프리마가 이 지문 인식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계속해서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인 주가 상승이나 기업 성장을 통한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이 슈프리마라는 기업은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 같은 경우는 2018년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50% 이상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회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성장을 통한 주가 상승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매수가를 25,500원 이하로 잡고요. 목표가는 29,500원, 그 손절가는 24,0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회사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슈프리마처럼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잠깐 적자가 나오긴 했었지만 우량한 회사로 시가총액 1년에 연매출이 6천억, 7천억 되는 회사고 시가총액이 한 6천억대의 회사인데 바로 BH라는 회사입니다. 이 BH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연성회로 기판이라고 하죠. 우리가 기계를 뜯어보면 대부분 그 초록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판이 하나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걸 PC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BH 같은 경우는 연성회로 기판이라 그래서 FPCB라 그러죠. 앞에 보시면 플렉서블이라는 단어가 붙는데 연성회로 기판의 연성을 뜻하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폴더블 폰을 계속해서 공개를 하면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디스플레이가 휘려면 기계 자체도 휘어야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휠 수 있는 회로기판이죠. 연성 회로기판인 FPCB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했고 지금은 이제 역성장을 하고 있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하죠. 우리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휴대폰을 계속 바꿨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그 사용 주기 자체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포화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 BH가 굉장히 강할 거라는 예상을 하긴 좀 어렵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BH라는 기업 자체의 성장성은 2019년뿐만 아니라 2020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역성장하더라도 2020년도까지 BH라는 기업은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폴더블 폰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접혀지는 기기들이 계속해서 출시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플렉서블 그 FPCB 연성회로기판이 계속해서 사용이 될 텐데 면적이 넓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휴대폰을 필 수 있다라는 것은 면적이 넓어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FPCB의 사용 면적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휴대폰 한 대당 들어가는 이 FPCB 연성회로기판의 탑재량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메리트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BH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매수가는 18,500원 이하로 좀 잡아드리고요.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6,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H까지 5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기 추천해 주셨던 종목들 리뷰해 보고요. 오늘 신규 추천주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마태 대표께서는 SPG 추천해 주신 바가 있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에 SPG를 추천드렸는데요. 예. 동사는 모터 전문 기업입니다. 공기청정기용 모터를 생산하고 있는데 연일 지속되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이번 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위닉스를 비롯해서 공기청정기용 모터를 생산하는 동사도 혜택을 좀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공사가 공급하는 모터, 특히 이 가전에 들어가는 냉장고와 에어컨에 장착되는 AC 모터를 주로 생산하고 있는데 본사가 생산하는 특히 공기청정기와 팬 BLDC 모터 같은 경우는 브러쉬리스 다이렉트 커런트 모터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브러쉬는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마찰을 일으키는 요소를 없앴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앞으로 공기청정기 판매가 또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본사는 지속해서 혜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도 장중 9%까지 상승을 했었고 오늘도 좋은 흐름을 기대했지만 오늘 날씨가 좋아졌고 미세먼지가 줄어들면서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하락이 나왔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하락이 오늘 뭐 3% 가까운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매물대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혹 눌림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또 다시 상승이 나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9,070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고요. 물론 중기적으로는 뭐 15,000원까지도 볼 수 있지만 이 15,000원까지 직행해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9,070원 단기적으로 마디 저항권에서 매도를 하고 또 9,000원 이하에서 또 재매수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15,000원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SPG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아까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서 예. RS 오토메이션을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동산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핵심 부품들 또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오늘 KT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 기업으로서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흐름이 지속해서 상승했다가 약간 하락했다 하는 박스권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흐름이 13,900원을 돌파하게 되면 15,000원까지 쉽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매출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오늘 현재 12,850원 형성을 하고 있는데 12,000원대는 부담 없는 매수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15,000원대까지는 목표가를 바라보시고 매수에 가담을 하셔도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S 오토메이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이재규 전문가 만나볼 텐데 사람인 HR 지난 시간에 추천해 주신 바가 있네요. 이 종목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네, 사람인 HR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주부터 계속 좀 약한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렸었던 순저가를 이탈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 순저가를 이탈하진 않았고요. 지금 아래 꼴이 좀 달아주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뭐 에스코넥이라든지 윌비스 같은 일자리 관련주들이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는 거에 비해서 좀 약한 모습이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5거래일째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개별 성향을 띠고 있는 테마성이 있는 회사지만 실질적으로 기업 자체가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 회사가 매출이 800억, 영업이익이 150억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10%대의 기업이고 유보율도 1000%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긴옥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힘을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사람인 H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단가 인상이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람인 HR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단기적으로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해 보이십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렸었던 5종목 중에 한 종목을 좀 추려봤는데 제가 이번 주에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은 슈프리마라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문인식에 관련되어 있는 메리트가 큰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80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근데 영업이익이 한 120억 정도 나오는 회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슷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우량한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채 비율이
한 자릿수이기 때문에 무차익금에 가까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의 유보율 같은 경우도 3,000% 가까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유 있게 매매를 해보신다고 한다면 가치 투자도 가능한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려면 그만큼 변동성과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출시가 된 대기업의 그 휴대폰의 화면 자체에서 지문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내장형 지문인식 기능을 지금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휴대폰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 분야나 여러 사업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사업 확장, 다각화의 메리트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휴대폰도 계속해서 발전할 테고 처음에 선두 기업이 나와서 폴더블 폰을 만든다거나 지문인식 기능을 화면에다 탑재하게 된다면 다른 기업들도 전부 다 따라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슈프리마는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매출 다각화, 사업 다각화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로 좀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29,500원, 손절가는 24,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문 인식 관련 업종인 이 슈프리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급락세는 일단은 멈췄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 지수가 급락은 멈췄지만 여전히 코스피 코스닥 0.5%, 0.25%씩 빠지고 있고요. 약세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은 어떤 종목을 좀 꼽으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특징주 대성파인텍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연일 지속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어제 환경부와 서울시에서 관련법을 개정한다고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미세먼지 발생률이 높은 낡은 보일러를 교체할 때 친환경 보일러 제품만 쓰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라고 하면서 신재생에너지 태양열 온수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성파인텍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법에는 보일러의 대기오염 배출 기준을 만들어서 기준에 못 미치는 보일러 유통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금 대성파인텍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상한가의 절반을 좀 내놓는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상한가를 기록했던 이제 2,245원 이 자리는 매물대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였죠. 그리고 일봉에서 일목균형표 2,240원 정확하게 두 저항에 부딪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매수했을 때는 정확히 2,240원 부분에서는 매도하는 게 정석이었죠. 그렇지만 현재 241선 지지를 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분간의 흐름이 현재 2,000원에 2,000원 초반대 또는 1,990원대 이 사이에서 횡보하는 흐름을 한다 그러면 또 재차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만약에 1,990원과 2,000원 사이를 계속 횡보한다는 전제하에 2,600원까지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신다면 2,000원 초반대에 매수에 가담하시고 그리고 손절은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던 시초가 1,760원을 하회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600원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 다시 연결합니다. 어떤 종목이 시장에 특징적으로 보이십니까? 예, 제가 이걸 아침에 봤었던 종목이라서 아침에 좀 갭상승이 강하게 나와서 출발했었던 종목인데요. 바로 에이티넘 인베스트라는 기업을 특징주로 좀 꼽아봤습니다. 종목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종목을 특징주로 꼽은 건 아니고요. 최근 3월 6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제2의 벤처 붐을 확산할 전략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창투사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SV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대성창투 같은 기업들이 움직였는데 최근 시장이 굉장히 지루해요. 이게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느끼시기에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루합니다. 지수 같은 경우는 대형주들 한두 개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주들에 대한 메리트를 느끼면서 매매를 많이 시도하실 텐데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 테마가, 이런 이슈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슈가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게 단기적으로 이슈가 됐다가 말 것인가를 좀 분명히 구분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만 주가 흐름에 따라서 너무 급등락이 많이 나왔을 때 그래도 좀 적절히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까지 신규 벤처 투자액을 5조 원을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죠. 현재 6개에서 2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면서 창투사가 오늘도 좀 아침부터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테마성이 강한 종목들은 뉴스가 앞으로 지속되는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투자하시는 게 좀 안정성을 겸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창투사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하죠. 2369번님께서 네페스 신소재 67,300원의 비중 20%다. 손절 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주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예, 네페스 신소재 개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종목에 많은 분들이 물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9,000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부분 개인들이 6만 원에서 7만 원 이 부분에서 많이 매수를 가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동사의 사업을 보게 되면 이제 LG전자의 EMC 사업부를 네페스란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근데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500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출액은 200억을 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위하는 사업에서의 실적 부분, 실적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형성되는 주가, 많이 빠진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동사의 400억 정도의 투자금이 들어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이행이 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실망 매물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페스 신소재는 지금 현재 일봉상에서는 지지를 받는 부분이 이제 241선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4만 원 부근을 깨고 또 주봉상에서도 만약에 주봉의 60선이 37,000원까지 깨게 되면은 이게 3만 원 아래까지도 밀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승 시기에 때는 5만 원 부근에서 매도가 가능하겠으나 만약에 4만 원을 깨게 되면은 3만 원까지 밀릴 수 있다. 그러니까 4만 원을 깨게 되면 바로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하락 시점이 만약에 왔는데 4만 원이 깨졌다면 전량 지금 처분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갑니다. 7180번님께서 신원 종목 여쭤보셨습니다. 2,710원에 비중은 10%. 이재규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네, 신원에 대한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남북 경협주로 많이 움직였었던 기업이죠. 대성공단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가 하락이 가파르게 나왔는데, 사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회사 자체만 놓고 보자면 지금 당장에 매도하실 필요는 없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테마성이 워낙에 강한 기업이다 보니까 비중 조절을 지금 잘해주고 계세요. 어쨌든 10% 정도밖에 보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10% 정도만 보유한 상태에서는 괜찮은데, 이게 이제 주가 변동성이 상방향이든 하방향이든 좀 커지게 됐을 때 너무 급격하게 대응을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연봉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를 하면 더 밀릴 가능성이 있고, 반등을 한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도 바로 추격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재차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경협주 같은 경우는 기노브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1,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는 1,950원을 이탈할 때 손절매를 해주시고요. 단기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래 좀 보유하면서 목표가를 2,4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0원은 너무 높고요. 2,3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2,700원인데 한 번에 2,700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크 관리가 선행돼야지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손절가는 1,950원 그리고 목표가는 2,3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2,30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때 당시에 또 전화 한번 주셔가지고 연락 주셔가지고 상담 다시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원 종목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7468번님께서 올릭스 63,200원에 비중 10% 목표가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주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올릭스 종목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릭스는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이죠. 근데 국내 최초로 유전자 조절 RNAi 신약 허가를 받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까지는 세계 3대 RNAi
RNAi 신약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는 작년도 7월 달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인데 바이오 업체의 업황에 따라서 이제 수급이 좌우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장되지 얼마 안 되는 바이오 기업의 기준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가총액 5천억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상승으로 한다 그러면 현재 6만 원대이기 때문에 7만 원까지 목표가 설정하고 가셔도 좋겠는데 다만 이게 하회, 그러니까 6만 1,600원이지만 만약 5만 9,500원을 깨게 되면은 더 아래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시고 다시 매수가를 잡는 게 좋겠고 중기적인 목표가는 7만 원을 기억하시고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적인 목표가 7만 원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올릭스에 이어지는 종목 바로 출발합니다. 3509번님께서 조비 31,000원의 비중 20%, 대응 전략 궁금하다 하셨는데 이재규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네, 조비에 대한 종목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협주에 대한 경협주 성향을 띠고 있는 종목들이 두 종목이 들어왔는데 조비 같은 경우도 비료 관련되어 있는 남북 경협주죠. 오늘 이제 저번 주 목요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 소식, 완전히 결렬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기대했었던 내용과는 좀 다른 뉴스가 나오면서 경협주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내재 가치만 놓고 봤을 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회사예요. 왜냐하면 내재 가치가 아닌 경협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뉴스 플로우를 잘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비중 20%라는 부분은 조금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조금만 더 지지해 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만들어놨었던 저점을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고요. 25,500원으로 이탈할 경우에 전량 매도는 어려우실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손절하시라고 의견을 드려도 손절하시기가 어려운 상태일 건데 그래도 20%의 비중에서 10% 정도라도 좀 줄여주시는 게 앞으로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5,500원으로 잡아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신원과 마찬가지로 일단 목표가는 매수가인 31,000원에는 한참 모자르지만 단기 목표가는 25,0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당시 뉴스를 좀 살펴보면서 남북관계라든지 경협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끌고 가보셔도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10%만 남겨놓고 이 자리에서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으로는 25,000원이고요. 위로는 21,500원을 25,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비 들어봤습니다. 한 종목만 더 가보도록 하죠. 9162번님께서 기가레인 3,200원의 비중이 높습니다. 70% 종목 상담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주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기가레인 종목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가레인 이 종목은 5G 관련주입니다. 5G 관련주로서 RF 부품 커넥티비티 그리고 안테나 모듈을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작년도에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투자로 인해서 영업이익은 적자로 전환한 부분이 있지만 5G 관련주로서 계속해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2주 동안의 조정의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조정의 흐름이 깊어져서 예를 들어서 61선이 1980원 이 자리를 하회해서 밀리게 되면은 손절을 하시고 재매수 시점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1970원을 깨게 되면은 1830원 부근에서 재매수하시면 되겠고요. 궁극적인 목표가는 2,4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가레인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이제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2165포인트대입니다. 일단 0.47%대까지 낙폭을 조금은 줄였는데 하루간의 흐름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장중에 2180선까지 터치했지만 갑작스럽게 지금 V자 모양이 좀 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2시 40분, 50분경인데 저때가 갑작스럽게 2155포인트대까지 시장이 밀렸다가 지금 그대로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1,327억 원 개인만 매수 물량을 더 늘렸고요. 외국인이 2시 한 40분경에 급락 나올 때 한 1,300억 원대까지 매도 물량을 늘렸다가 매도 물량이 지금 944억 원대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도 매도 물량이 413억 원에 그치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삽니다. 776억 원에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투신 연계금은 348억 원, 366억 원씩 각각 매도 잡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살펴볼 텐데 삼성전자 0.91% 올라가고 SK하이닉스 낙폭 축소했습니다. 67,900원대에 움직이고요. 현대차가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1,000원 상승하면서 125,500원대까지 다시 터치를 합니다. LG화학 367,500원 1.47% 하락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마지막으로 체크합니다. 보시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전력, 포스코 빠지는데 셀트리온이 다시 시총 6위로 내려왔고요.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오늘도 하락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포스코 빠지는 가운데 네이버만 연일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은 736포인트 급락세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9포인트가 넘게 빠지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코스닥은 749부터 빠졌는데 일단 V자 모양이 어설프게도 잘 나오지 않는 모습입니다. 비슷한 시간에 2시 한 40분경부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시장이 무너졌는데 733포인트대까지 밀렸습니다. 그리고 저점 대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밖에 지금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외국인 팔고요. 개인은 삽니다. 개인 1,145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 311억 원, 외국인 597억 원 각각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은 연계금이 주로 사네요. 196억 원, 나머지 주체는 모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여전히 팔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봅니다. 전체적으로 빠지네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7만 원 턱걸이, 신라젠 역시 빠지고요. CJ E&M 상승해서 하락 전환됐습니다. 바이로메드가 지금 4.87% 빠지고 포스코캠텍도 63,300원대까지 밀렸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 업종 전체적으로 지금 갑작스럽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HLB도 지금 낙폭이 커졌고요. 메디톡스도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오르던 메디톡스 휴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하락 전환했고요. 코롱티슈진도 4만 원이 붕괴가 된 상황이고 펄어비스만 최근에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2,200원 정도 반등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아직도 강하고요. 하방 압력이 여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죠. 주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속 5일째 음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하락이 깊었을 때는 개인들이 하락의 관성에 젖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2월달 옵션 만기일에 하락에 베팅을 하면서 엄청난 손해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면서 6월 옵션 만기 때 가장 승자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월에 들어서는 이제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주식을 내다 팔면서 지수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들은 롱 포지션에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관성에 젖어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탈피하는 게 필요한데 작년에 하락 관성에 젖었고 또 2월 달에 상승에 동참하지 못하고 또 지금은 또 상승으로 무리하게 베팅을 하고 그러면서 외국인의 포지션에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주식을 대할 때에 개인적인 마인드를 버리고 항상 기관, 외국인의 그런 움직임이 어떤 것인지를 늘 체크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2170선을 하회를 하면서 좀 불안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으나 그 기준선을 깨므로 인해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등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면 적절하게 물량 정리를 해서 다음을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이재규 전문가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저번 주 목요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갑자기 장후반에 시장이 툭툭 밀려 내려가는데 아무래도 시장 상승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된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조금씩 힘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파열음이 좀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시장의 악재처럼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에 너무 크게 하락을 했다가 이게 올 초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하는 극초반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매도를 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시 한번 매수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신용장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시장이 또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빌미를 제공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신용이나 뭐 미수 같은 거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당연히 좋고요. 좀 안정적인 매매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종목 교체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보다는 좀 무량한 종목을 잡아서 조금 더 끌고 가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께서 전해주셨습니다. 두 분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투자그룹의 주만태 대표, 스톡브렌즈의 이재규 수석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0.45% 빠지면서 2165.79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장 후반에 급락세가 나타났는데 회복이 안 됐네요. 1.32% 빠지면서 736.82포인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20전 소폭 올라가면서 1129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환율이 이상하잖아요.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은 또 하락을 했죠. 미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대로 하락하는 모습인데 그나마 시장이 낙폭을 줄여줬습니다. 낙폭을 줄인 데는 외국인의 힘이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침만 해도 이 시장에서 가장 좋은 패턴이 외국인 선물에 기관 매수, 이게 제일 좋다. 아마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아침만 해도 외국인 매수, 현물 매수에 기관 현물 매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잘 견디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래서 오전에는 강보합과 약보합을 오가는 모습이었지만 막판에 기관들의 현물 매도가 커지고 외국인은 선물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방향성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소재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만 현물에서 기관이 매수해주지 않으면 그 방향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막판에 외국인들이요, 현물 매도를 매수로 소폭 전환하는 것은 특징이다라고 봐야겠죠. 지금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지막 힘겨루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자리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피를 잠깐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요. 지난번 최저점이었던 자리가 1월 2일이었습니다. 이날 1984포인트였죠. 이 자리가 1984, 2000포인트가 붕괴됐을 때의 1월 2일이었는데 제가 가장 그 시장을 볼 때 중요해 보는 것 중에 원달러라고 말씀드렸죠. 원달러 1월 2일 날 최고점이 1130원이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장중 1130원 갔다 왔죠. 오늘도 1129원입니다. 그러면 원달러는 1130원인데 주가는 현재 이 높이라면 이게 맞지가 않죠. 전혀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 기관들의 매도, 그다음에 외국인 현물 매수한 거, 이거는 우리가 100% 다 신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기관들의 매도세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의 선물을 사는 것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냐라고
있다라고 본다면 아직 판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일 동안 일단 선물 매수는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관이 선물 매수에 춤을 춰줘야 되는데 춤을 춰주지 못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주가와 원달러의 차이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글로벌 시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글로벌 시장 다우가요. 어저께 빠졌어요. 제가 아마 어저께 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앞으로 이틀 정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틀 동안 비석형 캔들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그 밑으로 음봉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방향성 우리나라 시장에도 제시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어저께 일단은 빠졌죠. 0.5% 정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오늘 새벽에 왜 빠졌냐 이걸 또 봐야겠죠. 무역 협상에 대한 이슈보다는요. 사실은 다른 쪽에서 방향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재정 적자라는 것이 왜 생기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미국 시장을 이끌었던 가장 큰 이슈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시장의 감세와 재정 지출을 언급했죠. 그러면서 이 감세와 재정 지출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재정 적자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재정 적자가 700조, 우리나라도 700조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재정 적자나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역 전쟁을 일으켰죠. 무역 전쟁을 일으켜갖고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고 별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역 전쟁을 통해서 관세를 올리면 수입품을 사지 말아야 되는데 수입품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 얘기는 지금 현재 트럼프가 생각했던 무역 전쟁이 그가 원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굿딜과 노딜. 아예 딜을 좋게 하던가 아예 딜이 없던가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상황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특히 지적재산권에 대한 탈취 문제, 기술 이전의 문제, 이 문제가 시장에 아주 큰 화두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보면 일봉 상황으로 어저께 이틀을 제가 아마 언급해 드렸는데요. 그 이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틀이라는 것은 이 일목균형평선의 주가 발수 후행스팬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이 후행스팬이 캔들과 이격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격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후행스팬 갈 수 있는 공간을 내야 되는데 후행스팬이 시간에 따라서 옆으로 행보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되면 행보하면서 하락하면서 움직이게 되죠. 그럼 캔들과 조호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캔들과 조호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매수세보다 매도세의 균형,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만약에 오늘 밤마저도 또 한 번 하락하는 모습이 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틀 전에 아랫꼬리 부분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이 아랫꼬리 부분을 깨트리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일단 21선까지는 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깨트리는 상황이 일단 수급적으로 매도 우세가 굉장히 강해질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후엑스팬이 다가옴으로 인해서 캔들 안으로 후엑스팬이 가고자 하는 힘이 원심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울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재가 커지죠. 특히 주봉 상태에서 이 후엑스팬이 지금 내려오는 공간이 이격을 캔들과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양운 안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만약에 오늘 반등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주가가 밀려서 25,400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이 다우 산업에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일목균형상의 주봉을 보면요. 캔들이 양운을 뚫고 내려오는 게 정상이고 올라올 때 음운을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양운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패턴밖에 없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횡보, 일정 공간의 횡보를 하면서 우상향을 틀던 아니면 급속히 빠져서 밑으로 빠지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올라가는 거는 쉽지가 않죠.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장 올라온 것은 무역 분쟁을 일으켰던 트럼프가 그것을 뭔가 해소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시장에 나타나면서 올라온 거지 새로운 재료가 시장에 나타나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상태에서 바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뭔가 시장에서 원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나와야 되겠죠. 그 나오는 게 금리 인하라든가 새로운 QE4 뭐 이런 거밖에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적절하지 않습니다. QE3까지 해서 경제 살아났다 그래서 다 긴축으로 가는데 갑자기 QE4를 해버리게 되면 시장이 이 정책에 대해서 신뢰성이 이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너도 나도 일단 현금화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래나 저래나 정책 픽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현재의 차트는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중국이 요즘 화두입니다. 계속 오르죠. MSCI A주 5%에서 20% 늘린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중국에서 인민 대회 요거에 15일까지 있는데 이제 경기 부양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경기 부양을 했을 때 이게 글로벌에 영향을 줄 거냐라는 건데요. G1과 G2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학교에서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등과 2등의 점수 차이는요 1, 2점 차이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영향이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죠. 미국이 주는 영향과 중국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다른데 현재의 상황은 무역 분쟁으로 해서 전 세계가 침체나 글로벌 위기, 경제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중국이 경기 부양한다 해서 변화가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중국만의 이슈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중국만 따라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이 경기 부양체의 영향을 시장 글로벌에 미치려면 적어도 무역 분쟁에 대해서 완벽한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중국만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는 모습이 나와야만이 가능할 거다라는 거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중국만 시장을 이끌어가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라는 부분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과 다른 나라는 다 디커플링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무역합상이 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6조 정도, 연간 26조 정도의 손해가 나기 때문에 결코 우리한테는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면 중국의 상승과 또 미국, 일본, 우리나라 이런 걸 다 봤을 때 별도의 장이 중국에서 연출될 것 같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의 이 상승이 어쩌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른 나라하고는 좀 별도의 움직임이 시장의 관심을 좀 갖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내일장을 본다면 지금 시장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주봉상으로 우리나라가요. 음봉이 2개가 나왔어요. 지금 음봉 2개가 나왔죠. 반도체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모습인데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음봉 2개가 나온 다음에는 약간의 살아나는 모습이 과거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음봉의 크기가 좀 다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이후에 반등으로 완전히 갔느냐 그런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 봐야 될 것은 1차적으로 2200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2230 정도가 회복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요. 일봉 상태의 모습을 보면 또 다릅니다. 뭐냐면 일봉 상태로는 제가 아까 다우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가 발생 후행 스팬이 캔들과 이격을 이렇게 좁히는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음봉 2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나타나는 것은 주봉사 음봉이 2개를 갖고 있지만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왜냐하면 다음 주가 만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만기에는 시장 영향이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일봉 차트의 모습으로는 음봉 2개로 끝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난 만기 때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포지션상으로 하방인데 위에서 결제가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월물이나 차차월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차월물에서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당시 차월물이 270이 미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지금의 차트의 모습은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도 역시 거래소하고 다르게 코스닥은 좀 올랐어요. 오르는 게 아니라 좀 강세였어요. 코스닥 차트를 한번 보면 음봉이 3개가 이렇게 3카우스가 있어요. 주봉상으로. 그 목표치를 채우지 않았는데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코스닥은 이 힘이 달라요. 거래소는 열의 힘이 있다면 코스닥은 하나의 힘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을 100% 신뢰하기보다는 일단 거래소를 따라가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결국 코스닥이 올라왔다라는 거래소가 조정일 때 코스닥이 올라올 때 그 시점은 어쩌면 물량을 터는 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장세가 또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다음 만기가 어떤 모습이 나올지 모르겠으나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와 기관의 현물 매수가 꼭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시면 시장 대응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함께 하셨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